만약 당신이 신을 넘긴 지금도 집안을 아무 생각 없이 어질러 두고 산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아직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귀인 또한 이미 문 앞까지 왔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젊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진실을 몇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노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있고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말이나 얼굴보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사는 집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예, 벽, 집이 좀 어질러져 있으면 어때요? 마음만 깨끗하면 되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반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집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집이 먼저 어질러지고, 집이 어질러지면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내가 평생 수없이 관찰해온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운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삶의 숨결 같은 것 말입니다. 기운은 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힌 곳을 싫어합니다. 문이 막히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듯 삶의 기운도 어질러진 곳에서는 머뭇거리다 돌아서 버립니다. 귀인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얼굴을 한 기운입니다. 그들은 냄새를 맡듯 분위기를 느끼듯 그 사람의 삶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직감합니다. 신이 넘으면 인생은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수의 대가는 더 무겁고 회복은 더디며 사람들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이후에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정돈된 삶입니다. 정돈은 단순히 깨끗함이 아닙니다. 정돈은 나는 아직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늘 기회가 비껴가는 사람들, 성실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신발이 겹겹이 쌓여있고 문 앞에는 언제 버릴지 모르는 상자와 봉투들이 가득했고,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급해지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인은 여유가 없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귀인은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자기 삶에 짓눌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귀인은 그 신호를 보면 망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도왔다가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세 곳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신이 넘은 뒤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어질러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집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통로입니다. 이 세 곳이 막히면 사람도 막히고, 이 세 곳이 열리면 운도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집의 문입니다.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문은 외부와 내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인연이 들어오거나 돌아서는 경계입니다. 둘째는 불이 살아있는 곳, 당신을 먹여 살린 부엌입니다. 부엌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자리입니다. 셋째는 당신이 물건을 내려놓고 종이를 쌓고 결정을 미루는 그 작은 공간입니다. 책상일 수도 있고 가방을 두는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약속과 미래가 잠시 머무는 자리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막혀 있다면 세상이 냉정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모르게 문을 닫아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한 곳씩 아주 천천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빠른 깨달음보다 늦은 정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집의 문, 그리고 그 문으로 이어지는 현관입니다. 사람들은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는 곳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그 사람 인생의 첫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눈을 봅니다. 말투를 듣고 자세를 느끼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집 주인의 삶이 전해집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 숨이 가빠지는 집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넓이나 값비싼 가구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뤄진 삶이 쌓여 있는지에서 옵니다. 쉰이 넘은 뒤에도 현관이 어질러진 집에는 공통된 풍경이 있습니다. 신발은 짝을 잃고 흩어져 있고 오래 신지 않은 구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택배 상자와 종이봉투가 한쪽에 쌓여 있고 우산은 마르지도 않은 채 아무데나 걸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 문제는 쉰이 넘은 뒤의 인생에서는 그 나중에가 점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그 집 사람의 하루 시작도 어지럽다. 그 말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밑에 신발이 엉켜 있으면 마음도 덩달아 급해집니다. 무언가를 찾느라 허둥대며 문을 나서면 이미 하루의 기운은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정돈될 틈을 잃게 됩니다. 기운은 아주 예민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로 기운은 사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어질러진 현관에서는 기운이 잠시 머물다 나갑니다. 편히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지, 이 사람의 삶에 들어가도 숨이 막히지 않을지를 먼저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현관이 좀 어질러져 있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현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관은 이미 당신의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바꾸는 순간 삶의 태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현관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 이제는 대충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손끝에는 아직 내 인생을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 아니라도 현관을 이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그 침묵 속에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귀인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의 문 앞에 섭니다. 그 문 앞에서 느끼는 인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 집에 들어와도 괜찮을지, 이 사람과 인연을 맺어도 되는지 말입니다. 현관이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맞을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현관에는 많은 것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워두어야 합니다. 신발은 지금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언젠가 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신발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일 뿐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는 미련이 기운을 무겁게 합니다. 문 앞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밝은 조명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집이 아직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현관은 삶도 함께 어둡게 만듭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한숨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현관은 그 대답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불이 살아있는 곳 부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려온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문 앞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정리가 생각보다 큰 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조금 더 안쪽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집에 문을 지나고 부엌을 떠올린 뒤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자리.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쌓이는 곳 말입니다. 책상일 수도 있고 식탁 한쪽일 수도 있으며 가방과 서류를 늘 내려놓는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결정이 머무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쉰이 넘은 사람들의 집을 보면은 이 자리가 유난히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다만종이 처리하지 못한 고지서,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메모, 언젠가 다시 볼 생각으로 쌓아둔 봉투와 파일들, 그 위에 가방이 얹히고 그 위에 외투가 덮입니다. 마치 인생의 숙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지 않으려 덮어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빠서 그래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질러졌다는 것은 바쁨보다 먼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버릇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곧 정리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로는 가볍게 흘려보내지만 그 말들은 모두 이 자리에 내려앉아 종이가 되고 물건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눌러앉습니다. 귀인은 약속을 중히 여깁니다.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봅니다. 전화 한 통, 답장 하나, 서류 한 장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질러져 있으면은 귀인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군가 좋은 기회를 건네려다 그 사람의 흐트러진 책상 앞에서 말을 삼키는 순간을 말입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느라 허둥대고 약속 날짜를 헷갈리며 웃어넘기는 모습 앞에서 귀인은 한 발 물러섭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당이 될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쉼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대단한 행동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반복되는 어수선함에서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이 자리가 어질러진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늘 미안함이 많습니다. 답을 늦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스스로에게조차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는 미안함 말입니다. 그 미안함은 말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결국 인연을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종이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미뤄둔 삶을 하나씩 마주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분명히 남기는 순간 당신의 눈빛도 함께 또렷해집니다. 책상 위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것 몇 가지, 그리고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음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는 소음이 많을수록 결정은 느려지고 결정이 느려질수록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나는 한 노인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종이가 쌓이면 마음도 쌓여. 마음이 쌓이면 사람을 만날 힘이 없어져.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들렸지만 오래 생각할수록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에 답하고 서류 하나를 제자리에 두고 해야 할 일을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로 나누는 것. 그 작은 질서가 삶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귀인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자리가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 안에는
세 개의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문, 부엌, 그리고 이 작은 결정의 자리, 이 세 곳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도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정리가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아픈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를 이 자리에서부터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정리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치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쉰 이후의 인생이 덜 아프고 덜 흔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버려야 하나요? 나는 그 질문이 조금 슬프게 들립니다. 버리는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를 돕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가? 지금의 나를 돕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추억이 있어도 짐이 됩니다. 추억은 마음에 두면 됩니다. 공간까지 차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는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말해줍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남겨둔 것들은 대부분 쓰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관리하는 데 쓰는 힘이 정작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회복하는 데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하루에 몰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금방 지치고 다시 흐트러집니다. 쉰 이후의 정리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의 삶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 말입니다. 문 앞을 한번 돌아보고 부엌에 불이 잘 쉬고 있는지 살피고 결정의 자리에 쌓인 것 중 하나를 처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정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리고 정리는 물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도 정리해야 합니다. 쉰이 넘으면 말 한마디가 젊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남습니다. 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는 사람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말이 무거우면 기운도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더 받고. 이런 말들은 습관처럼 튀어나오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문을 닫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정리 중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쉰 이후의 품위는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 침묵하는 것도 자기 삶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귀는 감정이 복잡한 사람보다 삶의 결이 단순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감정이 단순하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가 된 사람에게서는 이상하리만큼 말수가 적고 태도가 부드러운 힘이 느껴집니다. 쉰 이후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집안에서는 물건으로, 삶에서는 관계로 드러납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끝내기 전에 집안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곳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행위는 당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는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 정리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인생을 존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주위는 그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정리된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리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쉰 이후의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의 삶을 조용히 제자리에 두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앞에서 나는 집에 문과 부엌 그리고 결정이 머무는 자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쉰 이후의 삶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집이 어질러지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은 이미 쉼을 잃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끊임없이 많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사람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으로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밀어붙여서 해결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안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 밤이 되면 하루를 조용히 닫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무너지면은 삶은 생각보다 쉽게 거칠어집니다. 정리란 결국 삶을 잘 닫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루를 제대로 닫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 앞이 가지런하면은 마음이 급하지 않고 부엌에 정돈되어 있으면 몸이 덜 지치며 결정의 자리가 맑으면은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귀인은 멀리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을 어떻게 아끼는지,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자기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말보다 먼저 집안의 질서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공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표정을 만듭니다. 쉰 이후에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일은 그 부끄러움을 덜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리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곳, 한 물건, 한 생각만 내려놓아도 삶은 분명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늦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정리된 집에는 조용한 안정이 흐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쉰 이후의 행복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하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빛이 문 앞에 머무는 것, 부엌에 남아있는 밥 냄새, 책상 위에 분명히 놓인 오늘의 일, 이 평범한 장면들이 인생을 오래 지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운을 부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인연도 기회도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면 그저 집안에서 가장 어질러진 곳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리는 그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쉰 이후의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